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お互いに請求権を放置した、これは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앞으로 쭉 갖고 와.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세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같이 대응하지 않고 가급적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 네티즌들이 일본 제품 불매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들, 부품들 세 가지를 규제한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네. 예. 그 핵심 소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네. 이번에 뭐 기사 보면서 이게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소재는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입해내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에 굉장히 큰 차질을 겪거든요. 근데 이 소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일본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그런 우호국,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신청이라는 걸 이제 면제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 그렇죠. 받으면 몇 달씩 그냥 그냥 수출하는데 몇 년씩 할 수 별 있었다면서요?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금지시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일일이 왜 수출하는지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를 그 당국에다가 허가를 받아라. 건건히 허가 받아.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수출하고 우리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네. 많은 차질을 빚게 만든 것이죠. 네. 그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야기 들어보면 네. 일본은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고. 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네. 롱 리스트를 이제 작성해가지고 있는데 한 100건 정도가 있다고 해요. 경제나 무역 관련 보복 조치를. 그렇죠. 근데 그 리스트 중에서 가장 아픈 세 개를 골라들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김상조 정책실장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전에 발표되자마자 삼성전자가 긴급 위원회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보도는 정말 큰 탄식과 함께 가장 아픈 급소를 찔렸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업계 입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가장 아픈 급소가 어디인가를 골라 이 세 개를 먼저 짚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롱리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세 가지 품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늘리는 것 아닌가. 이게 화이트리스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안보와 관련 없는 그러한 물품이라면 허가나 심사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우리나라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 상대국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 거예요. 사실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다는 표현보다도 이거 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나만 꼭 집어서 이런 네. 심사를 지금 강화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도 상당히 앞으로의 또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약속의 문제다. 그러면서 그 맥락을 보니까는 교역의 뭐 보복 조치라는 걸 거의 인정하는 것 같던데요. 네, 초반에는 이제 보복 조치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이제 사실상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제로 동원해서 한 그런 피해자분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그거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보복이다라는 그 얘기를 사실상 시인을 한 셈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과거의 그런 징용 문제라는 거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의 문제다. 왜냐하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또 2015년에 그 위안부 협정 관련된 것들을 차례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한국이 먼저 이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뭐 국민의 감정에 반한다 이런 취지로 네. 어겼으니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어긴 나라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해줄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시인을 한 것이죠. 그 말이 곧 보복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예,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아베 총리의 발언 잠깐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互いに請求権を放置した、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互い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른바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무역 전쟁, 무역 보복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 손해 보는 일종의 자해 공격입니다. 네. 일본 안에서도 이런 아베 총리의 결정에 대해서 예, 우려하는 맞습니다. 목소리가 많다고요. 예, 뭐 여러 신문에서 뭐 특히 뭐 니케이 신문의 경우에는 네. 보복의 연쇄엔 승자가 없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과 경제에 미칠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나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서로 패자가 되지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실었고요. 아사히 신문의 경우에도 이제 정치 목적의 무역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보복은 즉시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뭐 주장은 네. 설득력도 없고 책임하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또 네. 도쿄 신문의 경우에는 과거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 당시에 뭐 히토리 수출 제한 조치 그거를 한 중국을 또 비난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네. 예, 그런 비난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수출 규제를 이제 중국이 한 것을 일본 정부가 비난했었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그런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군요. 네. 우리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또 예. 일각에서는 뭔가 눈에 들어오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고. 네. 예,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이게 뭐 국제법 위반인지도 일단은 확인을 해서 WTO에 제소하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또 이걸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좀 네.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바라보는 국민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들어온 것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여기 자치단체인데 아마 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예, 있으니까 그렇죠. 경기도에 있으니까 하이닉스 이제 세계 세 번째 반도체 기업이고 네.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로 뭐 영향을 가장 예. 많이 받는다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 예. 대응책을 내놨어요 경기도에서 예. 어떤 겁니까? 그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이제 취지가 네. 이게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어떤 상품이나 제품군이 뭔지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 오히려 우리가 이런 독과점적인 시장을 깰 수 있는, 즉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하에 뭐 피해 신고센터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도 네. 하고 또 일본이 독과점을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진 다른 해외 기업이 있다면 그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 제품을 뭐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 뭐 네.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경기도에 그 기업이 들어온다면 예. 땅을 무료로 주겠다. 네, 그런 정책들도 지금 펼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좀 네.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예. 정부는 좀 신중한 입장인 반면에 일부 국민들은 이대로 참을 수 없다. 국민청원까지 나왔다는데 준비가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잠깐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의 보복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요청드린다. 이게 국민의 입장이죠.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또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보복을 하자는 게 뭔가 강한 이제 어떤 대응보다는 아까 경기도 입장처럼 대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R&D 해야 한다. 정부도 지금 이제 조 단위의 이 R&D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번 기회에 일본과 좀 우리가 절연해내고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의존도를 네. 어떤 이제 국산화로 돌리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문제는 이런 국민청원과 함께 국민적 차원에서 정부는 전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저는 아까 아베 총리 얘기를 들으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뇨. 강제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 우리 국토를 침탈해서 그렇게 지대한 30여 년의 그 가해를 한 국가에서 사과했습니까? 잘못 인정했습니까? 독일처럼 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까? 뭐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나라가 네. 거짓말하는 나라가 우리 보고 신뢰를 깼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국민 분노는 너무 당연하죠.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해서 특히 네. 전범 기업들의 브랜드가 다시 지금 온라인에 회자되고 있는데 네.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불매운동 움직임을 좀 볼까요? 네,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어느 시민이 네, 네. 시위를 하고 일인 있는데 시위라고. 얼굴은 네. 가려졌습니다만 배상 대신 지금 보복을 하는 게 웬 말이냐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일본산 제품과 일본 기업을 불매 운동을 할 경우에 네. 참고 사항이 매뉴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걸 잠깐 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데상트라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일본 기업들도 있고 네. 잘 몰랐던 일본 기업들도 있는데 또 국내 기업으로 알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일본 경제에 저기-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네. 있습니다. 저기 저 롯데그룹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은 뭐 우리나라에서 고용하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세금도 우리나라에서 내기 때문에 네, 저건 조금 다음 거 볼까요? 네. 네, 일본 내 우익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 네. 그래서 아주 좀 보기 쉽게 비주얼로 네. 브랜드들이 아주 사진으로 물론 정리가 돼 저 네티즌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확인 이 일본 기업들이 우익 단체를 실제 후원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이제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네티즌들이 이거는 만들었나 일종의 보죠. 이제 포스터 같은 건데요. 일본 제품 노라고 써 있는데 저 노를 보시면 일장기의 마크가 그렇군요. 그대로 드러나죠. 네. 그리고 한눈에 역시 들어옵니다. 예, 안 갑니다, 안 삽니다. 해서 또 한글의 이응도 활용하고 있는데 안 갑니다를 잘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는 쪽이 뭐 베트남 다낭 같은 쪽도 급부상했습니다만 네. 2017년에 1위는 일본 오사카고요. 10위 안에 도쿄도 항상 네. 들어있고요. 일본 지역들이 네, 많습니다. 뭐 티켓을 취소했다라는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SNS에 올린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또 있습니까? 이것 역시 일본 오사카로 갈 여행 예정이었는데 취소하고 나니 캔슬했다는 속은 거죠. 후련합니다. 또 있습니까? 네. 남자친구랑 남친이랑 일본 네. 가기로 한 걸 다른 곳으로 옮겼다. 네. 심지어 자신의 남자친구는 한국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일본 불매에 동참했다. 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족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민족적 자존심도 있고 예.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예를 들어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이상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에. 네. 매출이 지금 떨어질까요? 당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자동차, 자 일본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가 어느 시점에 일본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서 앞섰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내에 보면 일본 차의 수입과 우리 차의 일본 수출을 보면 사실 일본 상당히 시장에서는 우리 차는 적자죠. 전혀 안 팔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완성차 통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완성차죠. 수출을 하고 있는 완성차의 뭐 통계. 길에서 우리는 일본 차를 흔히 보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도 지금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 지가 네. 오래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본 많이 관광객은 가죠. 700만 명이 넘고요. 네. 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200만 명 수준이거든요. 두 배가 훌쩍 넘는 두 배가 거예요. 넘습니다. 사실 세 배 가까이 인구는 일본이 훨씬 많은데. 그렇죠. 네. 두 배 많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화가 지금 났는데 네.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불매 운동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가 뭐 축구를 하더라도 한일이 할 때는 좀 많은 다른 감정을 반드시 가지고 이겨야 반드시 하는 이겨야 하는 네. 것처럼 하는 것처럼 지금 좀 많이 불씨가 지펴 오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지금 유니클로라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웬만한 큰데 뭐 플래그십 스토어식으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구매를 단일 하죠. 의류 브랜드로 제일 많이 팔리는 예, 브랜드입니다. 가장 많이 네. 팔리고 있죠. 뭐 물건이 좋아서 사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가격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는 맞지만 우리 국민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을 사실은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아베 정부에서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일 수 있는지 네. 예, 진정성 어린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무역 이런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좀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런 어떤 불매 운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전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 어쩌면 아베 정권에서 네. 노림수가 이것일 수도 있다. 반일 감정. 예,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 국민들이 응집하면
일본도 사실은 이 정권은 밉지만 일본의 민간인, 개인들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도 또 결집을 해요. 또 아니 그럼 참여연 성한류가- 선거가 21일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네. 시기에 아마 반일 감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일으킴으로써 네. 역으로 일본 내에서 혐한 감정을 또 고조시켜서 선거에서 네. 우익 정권이 또 압승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우리가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매운동 좋고요. 저는 반일 감정으로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네. 조금은 차분하게 이 도를 지나치지 않으면서 네.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막에 참여연 선거전 개시일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실행했다라는 자막이 나갔는데 저게 21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21일 넘으면 우리 정부가 좀 더 눈에 띄는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있고 일본에서 네. 오히려 또 유화적으로 전적으로 압승을 하게 된다면 선거가 끝나면 네네네. 또. 네. 저는 아베 총리 입장은 많이 네.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우리 정부가 앞서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다른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기술을 집중 지원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우리도 방금 사전 내놨는데. 대응이 필요해 네.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